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후원자의 날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부 알려줘 후원 순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커뮤니케이션국의 한성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민 활동가입니다. 네, 활동가님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후원자님께 그 활동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민이고요. 저는 마취과 전문의로서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남수단, 나이지리아, 중화아프리카공화국 등등에서 지금까지 11번의 미션을 마쳤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활동가님과 제가 이제 함께 그 후원 Q&A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라이브를 하기 전에 그 국경 없는 의사회 SNS를 통해서 그 후원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여쭤봤어요. 근데 2주 동안 무려 170여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네, 활동가님과 함께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 후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셨던 질문들과 꼭 답변 드리고 싶은 질문을 10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함께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국경 없는 의사회 로고는 무엇일까요? 로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아, 네. 활동가님 이거 진짜 저의 실화인데요. 제가 이 로고를 이게 저희 로고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저는 이 국경 없는 의사의 로고를 보고 사실 이게 이응 시오 네. 의사라서 굉장히 신선한 발상입니다. 이응 시옷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기 입사하기 전에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입사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제 신선하다는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한국에서 만든 로고가 아니고 그렇죠. 네, 저희 국제 사무소에서 만든 로고고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고인데요. 저희가 보시면 이게 그 현장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그런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가를 사실 상징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 로고에 들어간 빨간색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이 빨간색을 처음에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일단 피의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국경 없는 사회가 활동하는 곳에 수많은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 부상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료할 때 이 상처와 거기서 나온 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빨간색은 그런 좀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처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저희 활동 지역으로 달려가는 그런 활동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활동가님 이게 그 현장에 나가면 실제로 이 로고가 단순히 로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에게는 이 국경 없는 의사회 티셔츠를 입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로고는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여기 이 조끼에도 이 로고가 있고 평소에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흰색 바탕에 이 로고가 있는 이런 티셔츠를 입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는 저희의 활동을 할 때 입는 활동복일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하고 딱 있어 강렬한 그 이미지,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강렬한 이미지여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저희를 드러내기가 확실히 편하고 약간 안 좋은 점은 이게 활동복으로도 쓰이는데 작업복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흰색이어가지고 때를 너무 잘 타요. 그렇겠네요. 네, 그거 빼고는 아주 좋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네요. 네, 이게 그 국경 없는 사회가 그 비무장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늘 얘기할 때 국경 없는 사회 티셔츠가 이 로고가 우리의 방어 무기다, 우리의 무기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프로텍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이 국경 없는 의사회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는 게 이제 정말 중립적인 그런 인도주의 단체의 일원이라는 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국경 없는 의사회의 그런 활동성이 또 돋보이는 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도 보시다시피 국경 없는 의사회의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름이 불어예요. 제가 발음은 좀 안 좋겠지만 메생쌍퐁띠에 맞나요? 활동가님?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는 MSF라고 네. 부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1971년에 이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그 비아프라 지역이 분리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제 나이지리아 군이 이 지역을 좀 봉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기아로 그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 적십사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가서 이제 전쟁 부상자들을 좀 치료하던 그런 그 두 의사가 이 상황을 보고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이제 긴급 그 의료 지원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말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정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의사와 언론인이 힘을 합쳐서 이런 좀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리는 역할도 하자는 의미에서 네, 그런 국경 없는 의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그리고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메드상이 의사라는 뜻이고 쌍이 없는이에요. 영어로 맞아요. 치면 위다웃이고요. 네, 맞습니다. 퐁띠에가 이제 보더거든요. 맞습니다. 국경.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들이다라는 네,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가 생기고 나서 이 이름이 좋은지 그 뒤로도 국경 없는 무슨 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다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들으셨듯이 이렇게 처음에 탄생할 때 이렇게 의사와 언론인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였고 그래서 설립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신념이 이렇게 성별이나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국경이 없는 맞습니다. 보더가 없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이 더 국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신념 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서 이름이 네. 이제 의사분들만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또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 그렇죠. 지역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 맞습니다. 약사, 다른 의료진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물류를 담당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그런 비의료인 분들도 네. 많이 계십니다. 네. 활동가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 연도 기억하시나요? 네, 197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1971년에 이렇게 프랑스 의사와 이제 언론인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시작되었는데 이제 다음 내년이죠. 2021년이면은 이제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이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여기 계신 이효민 활동가님을 포함해서 45,000여 명의 활동가가 네,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630만 명의 후원자님들이 또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50여 년 동안 국경 없는 의사회가 에볼라나 콜레라,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무력 분쟁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지금까지 구하고 더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더해주신 후원자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마 그 활동가님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는 어떤 신념과 어떤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활동가님의 경험을 좀 나눠주신다면 근데 뭐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에도 보면 신념은 모두가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도 다 달랐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로 묶어주는 거는 거기 가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그 대원칙을 가지고 이게 뭐 국경이든 종교든 뭐든 상관없이 간에 의료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한 반드시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거니까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다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45,000여 분이 이제 다양한 구호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경 없는 의사회 사실 그 국경 없는 의사회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가라면 누구든지 이제 활동에 나가기 앞서서 이 헌장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헌장에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의 기본 그 핵심 원칙인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자발성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활동가님께서도 이 헌장에 서명을 하셨나요? 네, 뭐 가기 전에 항상 이제 그 받게 되는 수많은 서류 중에 하나의 헌장이 있고요. 거기에 항상 사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국경 없는 의사회 헌장은 정말 다양한 국적과 전문 분야를 가진 이런 국제적인 구호 활동가들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헌장에 이런 원칙이 딱 그 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경험에서 살펴봐도 제가 2014년에 남수단 분쟁 지역에서 업무를 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 그 반군에서든 정부군에서는 양쪽 군에서 모두 환자가 이렇게 실려왔는데 뭐 저희는 누가 뭐 전쟁의 원인이고 어쩌고 누가 더 잘못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일단 그렇게 상처를 입고 부상을 받고 온 사람들은 모두 치료를 한다라는 대원칙 안에서 모두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현장에서 드러내는 공정성의 한 공정성과 중립성의 이런 그 실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헌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모든 구호 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가들을 파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동 제한도 있고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정신에 이제 그 동의하시는 그 활동가분들이 각 구호 현장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사실 저한테도 국경 없는 사회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사무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일반 기업 홍보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구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도적 위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보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또 특히 한국에 있는 대중에 알리는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국경 없는 의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언 활동에 또 저는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도 이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활동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좀 들어오기 전에 상상했던 모습과 현실과도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냐? 이거는 굉장히 제가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발표를 할 때마다 듣는 질문인데 네. 할 때마다 대답하기 곤란하게 특별한 계기가 없거든요. 참 근데 정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합류를 한 다른 제 동료들 다른 국가에서 온 활동가들 봐도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이유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사명감이나 이런 건 없이 임상의사로서만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이런 업무 말고 의사로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뭐가 없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한 게 이런 비정부 기구 활동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저 같은 마취과 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응급구호 활동에 상당히 전문화된 전문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의료 구호 단체이기 때문에 수술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해요. 뭐 분쟁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 딱 하면 이렇게 분쟁 지역에 달려가고 응급구호 활동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일을 같이 시작하기 전에 현장 파견에 처음으로 나가기 전에 제 상상했던 모습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소위 말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흙바닥에서 일을 시작하고 뭐 이런 거 상상을 했었는데 정작 나가 보니까 멀쩡하게 그래도 기계도 제 생각보다 꽤 갖춰져 있고
약도 기본 약 네. 다 있고 뭐 번듯한 빌딩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또 좀 더 일을 해보고 국경업무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니까 이게 당연한 거가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일을 할 때 저희가 하는 진료 행위가 오히려 그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도 되지 않게 기본 그쵸, 네. 위생은 갖춰져 있어야 되고 기본 그냥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가짐만으로는 일을 해서는 오히려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다 지키고 기본적인 그 배경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됐고 또 하나 다른 거 제가 또 상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네. 이렇게 국제 구호 단체이고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가면 저처럼 이제 각국에서 온 수많은 의사, 간호사, 약사, 뭐 의료 인력, 비의료 인력들이 이제 모여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저희는 현장의 지역 스태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그 국가에서 같이 뽑아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현장 스태프들의 역할이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실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통역을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모르는 그 현장 그 문화들이나 거기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는 그 지역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관습이랄까 네. 아니면 문화 관습 정책 이런 네, 것들도 네, 네, 그렇죠. 거기에 바탕이 돼서 하기 때문에 현지의 환자들과 이런 국제구호 활동가들의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그렇겠네요. 해주시게 돼서 그래서 현지 스태프들의 이런 도움 없이는 전혀 일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네. 것도 제가 미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 분야였습니다.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들어와서 되게 놀랐던 게 이제 국제 구호 활동가가 저희 전체 이제 프로젝트에 가면은 실제로 국제 구호 활동가는 10% 정도고 90%의 인원이 이제 그 현지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활동가님 사실 인터뷰도 많이 이제 보고 했었지만 그 활동가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호 활동도 이제 정말 똑같은 전문성과 똑같은 책임감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는 점이 저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험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으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이 이제 분쟁 지역이고 또 자연재해 현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후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활동가님께 혹시 어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지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구호 활동가하고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가장 늘 우선순위에 두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도착해서 그런 안전 수칙들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 뭐 관광객이나 아니면 일반 방문객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수칙들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훨씬 더 엄격해서 그 수칙만 지켜도 크게 뭐 위험에 빠질 만한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런 종합적인 전체적인 치안 훈련과 그다음에 각 프로젝트별로 도착해서랑 뭐 도착하기 전이랑 또 프로젝트 국가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랑 현지 프로젝트 지역에 도착했을 때랑 각각 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현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국경 없는 사회는 비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장 에스코트를 받지는 않고 분쟁 지역의 경우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 위치를 저희 병원이나 저희 뭐 활동 그 진료소나 이런 위치를 모든 분쟁 대상자한테 알린다.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공격하지 말아달라라는 거를 현지의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헌장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제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성과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기도 한데요.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하는 지역이 뭐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라고는 사실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사실 개인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구호 활동가 분들은 현장으로 가기 전에 아니면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실 돌아올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구활동기이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두려움을 당연히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나는 별로 안 두려운데 내 옆 사람은 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얘는 괜찮은데 왜 너만 두려워하니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구활동을 하려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이게 저희가 망토를 입고 이런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영웅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울 때는 가지 않거나 아니면 일찍 떠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 현장에 다녀오는 활동가한테는 정신과 상담을 지원을 해주고요. 실제로 제 경험에서도 제가 2014년에 남수단의 그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때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마음을 먹고 갔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미리 약속했던 것보다 좀 더 일찍 돌아오기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너가 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는 없냐. 아니다 없다 그냥 나를 보내달라 라고 했을 때에도 뭐 그 뒤로 무슨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다녀오고 나서도 이제 정신심리학적 서포트를 하는 시간이 좀 제공이 되었었어요. 그 활동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경 없는 의사의 구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거는 활동가뿐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환자의 안전도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우선으로 여기는 활동가 분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이 또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함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모여서 이제 저희 활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지원을 반대하는 정부는 없었는지 이런 질문해 주신 후원자님이 계셨어요. 혹시 활동가님이 활동하셨던 국가 중에 좀 이렇게 비협조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2015년에 다녀왔던 곳이 그곳이 좀 NGO, 좀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가들에게 그렇게까지 협조적인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국가에 파견 나가기 전에 비자를 얻기부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관광 비자는 어렵지 않게 내주는 곳이었는데 이런 활동가에게 비자가 잘 안 나와서 3번 정도 시도를 해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에도 그 안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걸 너무 드러내지 않고 너무 표현하지 않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그렇게 협조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곳 중에서도 그런 국가가 있었고 사실 오히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설립되었던 옛날 5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 개입에 비협조적인 국가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뭐 분쟁이 오래되고 국경을 봉쇄하고 이러면서 국제 민간단체가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 정부가 더 많아지면서 좀 점점 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민간기구 활동하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분쟁 지역이나 뭐 재해 현장이나 이제 정말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가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어떤 한 현장에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나 국제기구나 아니면 다른 여러 단체나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와 정말 긴밀히 소통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의 협조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정말 긴밀하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 신뢰관계를 쌓는 게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또 국경 없는 의사회의 원칙인 이런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또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저희가 그 후원자님들이 정말 좋은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후원자님께서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은 회식 때 어떤 걸 먹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따로 회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렇게 가끔씩 팀별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저희 그 사무실에서 각자가 좀 음식을 쌓아가지고 파틀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했었고 또 연말에는 이제 그냥 좀 수고했다는 의미로 다 같이 좀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뭐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 네, 올 어려워졌지만 연말에는 힘들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식이 없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보낸 후원금이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정말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정말 후원자님이 있기에 정말 가능한 일인데요. 이 질문에 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일부 순서에서 보신 것처럼 국경 없는 사회가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의료 위기에 유행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코로나랑 상관없지만 여전히 계속 필요로 하는 그런 그렇죠. 기존의 의료 지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최대한 지속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올해는 코로나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장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네. 봄쯤에 가려고 지금 알아보고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경 없는 영화제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를 했던 유한나 활동가님도 맞습니다. 최근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코로나19 맞아요. 활동을 대응 활동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하지만 저희는 그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이 상황만 이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이 질문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영상도 보시고 또 인터뷰도 보셨겠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그 정말 팬데믹 초기부터 이제 대대적인 코로나 그 대응 활동을 펼쳤는데 사실 코로나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대응도 있지만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그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의료 서비스가 네, 이제 맞습니다. 방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점이었는데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는 동시에 좀 기존의 의료 지원을 최대한 지속하고 또 특히 이제 취약 지역에는 이제 감염 예방 통제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에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 구호 활동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앞서 그 신경수 활동가님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개인 후원자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그 후원금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민간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그랬지만 그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국경 없는 의사회가 즉시 대응 활동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모금된 비지정 후원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긴급 상황 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질문을 해주신 후원자님을 포함해서 정말 모든 정말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 코로나19에 신속하게 그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후원자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을 진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보니까 다음 질문은 후원금은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아마 후원자분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활동 보고서인데요. 올해는 조금 이제 지연되긴 했지만 그 아마 가을쯤에 받아보셨을 텐데 이거 저희 팀에서 정말 열심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님들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전체 후원금의 80% 이상이 이제 구호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그 후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남수단, 그 다음에 예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한 대륙으로 보면 59% 이상이 사실 아프리카에 집중이 돼 있었고 그 두 번째로 이제 16% 정도가 중동에 그리고 13% 정도가 이제 아시아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사실 또 이제 벌써 또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그 모잠비크에 이제 2019년 3월이랑 4월에 그 사이클론 이다이 때문에
그 굉장히 피해가 컸고 또 가뭄도 이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또 이제 콜레라가 발생해서 콜레라에 대응하고 또 뭐 영양실조나 말라리아 등의 이제 그 대응을 하는데 저희가 그 위기 특별 긴급구호 프로그램 기금이 사용이 됐고 그 모잠비크 이외에도 예멘 분쟁 지역이나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대응에도 좀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활동이 집중되어서 사용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시급한 환자 아니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한테 우선순위를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2013년에 필리핀에 태풍 하이엔 때문에 큰 피해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구호 활동을 나왔었는데 제가 거기서 인상적으로 봤던 게 태풍이 강타를 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MSF 국경 없는 의사의 팀들이 모두 구호를 위해서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제가 발견한 건 정말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던 그 수많은 그 네. 물품들이었거든요. 저희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 이게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자금과 물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재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렇게 한 번에 투입이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 네, 다음 질문, 네, 이제 거의 점점 마지막 질문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국경 없는 의사회만의 특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활동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자잘한 특별한 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로고도 있지만 눈에 잘 띄는 그리고 흰색 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뭐 할 수 없고요. 제가 바꿀 수 없고 국경의사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면은 저희는 뭐랄까 다른 의료 구호 단체들이 그 진료실이라고 보인다면 국경의사에는 응급실 같아요. 응급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응급구호 환자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항상 달려가는 단체이고 또한 많이들 얘기하는데 국경 의사에는 first in, last out라는 단체라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해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네. 항상 빨리 들어가고 가장 먼저 들어가고 다른 뭐 치안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어도 최대한 끝까지 남아있는 단체다라는 점이 특별한 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특별함은 이제 증언 활동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 담당이라서 이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 없는 의사회가 처음에 그 의사와 언론인이 함께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진짜 50년 전에 시작될 때부터 이 정말 세상에 관심 밖에 있는 미디어에도 잘 소개되지 않는 그런 세계 곳곳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인도적인 위기 그런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제 단체 사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렇죠.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게 단체의 DNA 안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후원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전하는 현장 소식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증언 활동 이게 또 국경 없는 의사회만의 좀 특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처음에 그 환영 인사해 주셨던 저희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또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도 후원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무총장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yunmin. Hello, Sunga. Hello. Pleasure sitting next to you. Yes, you can. Hello. Welcome. Okay, it's my turn. Yes. Perfect. So, yeah, for me, what makes MSF unique is first the capacity we have to mobilize very committed and skilled staff for medical humanitarian emergency. I think it's also an organization that is driven by the need of the patient. We think patient first. And we deliver our medical aid in an impartial way,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patient, regardless of his political affiliation, his race, his gender. And also what is important is that we make our choice in an independent way. And this is thanks to all our supporters that are watching us this evening. But really it's an organization driven only by the need of the patient. And I would say also after having listened to the answer of my two colleagues,
It's that I think what makes also MSF unique is that we have really a great team. 그리고 저희 마지막 질문을 이제 사무총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처음 지향했던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이루어졌다면 현재 지향점은 또 무엇인지, 그거를 또 총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main objective for MSF, and it'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people being excluded to access to healthcare. And I think also, and I'm sure as medical doctors you would agree, we try to restore dignity of the patient. Did we achieve? But unfortunately, today we are facing protracted crisis, and we see also with the COVID-19 that a lot of people are excluded to care. So that's what we aim. It's that we have to continue to fight. No, it's 50 years MSF is existing, but we will continue to fight for our patients. And that's really what is driving all of us. Thank you. Welcome.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또 미처 다루지 못한 질문들이 있다면 저희가 차근차근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저희 소식지를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후원자 행사를 진행해 보는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좀 이제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소소하게나마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궁금증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사에 대해서 후원자님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이런 행사를 계획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행사 후기 남겨주시는 링크를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확인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호민 활동가님께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항상 제가 평소에 나가서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마다 제가 쓰는 기구들, 이렇게 마취하려면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기구도 이 아픔들이 다 후원자님들의 이런 서포트 덕분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득문득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엇보다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자님들께요. 네. Any last words? For our No, donors?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m who have watching us tonight, and I would like to really thank also our both colleagues that have been really helpful in answering all the questions. They did a great job. 네, 오늘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신 그 후원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활동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그 후원자의 날 행사를 여기서 마칠 텐데요. 좀 관심 가지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